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태윤입니다. 중국에서 일어난 백지혁명의 물결은 10여 개의 주요 도시와 10여 개의 대학으로 번졌고 사람들은 공산당은 물러나라, 시진핑은 물러나라 라고 외쳤습니다. 투옥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으나 두려움 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중공은 육사 학생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항의 민주화 운동이자 시진핑은 집권 10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시진핑 국가 지도자가 이 항쟁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이 나라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제로화 정책에 대한 이런 공통된 불만이 결국 덜불 같은 시위로 이어지면서 1989년 천안문 사태처럼 중공의 악몽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클레어몬트 맥케나 칼리지의 중국 전문가 베이민신의 말을 인용해 시진핑은 앞으로 48시간에서 72시간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상하이 시위대의 구호는 시진핑 시대에 유례가 없는 것으로 중공의 코로나19 정책에 대한 좌절을 반영해 대중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니케이는 11월 28일 기사에서 시진핑의 제로화 정책은 이런 반발을 거의 피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전염병 대유행 초기에는 효과적이었고 또한 베이징은 바이러스에 대한 하향식 권위주의적 대응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초 전염성이 더 강해졌지만 치명적임이 떨어진 오미크론 변종이 출현했습니다. 이에 중공의 방역 시나리오가 시대에 뒤떨어지고 비용이 필요 없이 많이 든다는 점을 빠르게 인식하게 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초 일반 중국인들은 정부가 재개할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시간을 더 주겠다는 의지로 봉쇄와 증가하는 경제적 손실을 감수했지만 그들이 얻은 대답은 변한 게 없었습니다. 당국은 더 실질적이고 숨통이 트이는 방법을 찾지 못했고 무의미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정책을 2배로 늘렸습니다. 이 신문은 중공이 억압기계를 과신해 봉쇄하는 실수를 또 저지른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항쟁은 1989년 천안문 탄압과 달리 임금 체불이나 불법 토지 압수 등 개인적 불만에서 비롯된 시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촌이나 진과 같은 비교적 작은 지역에 국한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봉쇄 반대 시위는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중공 최고 지도부와 그 정책에 대한 반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학자 우쩌라이는 시진핑이 종신제를 시작한 지 100일이 채 안 됐다며 첫째, 인민, 특히 젊은이들은 이미 깨어나 항쟁을 시작했다. 평화적이고 이성적인가 하면 격정적으로 외치기도 하고 공산당과 시진핑을 욕하며 혹은 쇠사슬을 뚫고 거리로 나와 시위를 하고 있다. 시위에 거센 바람이 불고 있다. 두 번째, 인민과 중공은 원수가 됐고 40년간의 개혁에 은혜와 원한은 원점이 되고 투쟁이 시작됐다. 중공이 인민을 고발하거나 인민이 중공을 고발한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결말을 보려 한다. 세 번째, 밑바닥 경찰들은 민심을 동정하기 시작했고 경찰의 중하층은 중앙과 사슬이 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진핑 자신이 제로화 정책에 자신의 권위를 걸었으니 이제 제로화를 포기하는 것은 일종의 수모적 철수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진핑이 직면한 것은 현재 진행 중인 봉쇄 반대 시위를 넘어선 것입니다. 제로 정책을 집행해야 하는 당내 기층과 구성원들 사이에서 커지는 피로와 좌절감을 더 걱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정치적 저항은 천안문 시대 이후 유례가 없는 것으로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중공은 엄벌하지 않고 시위대를 방치하는 것은 미래 당 통치에 민중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